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와 김경련의 일본 저격 29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오마이뉴스의 김경련 기자고요. 오늘도 호사카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이 오랜만에요.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역시 옆에 계시니까 제가 마음이 아주 든든한데요. 예, 역시 화면도 좋고 예, 그 스튜디오에서 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네, 앞으로도 자주 나와 주셨으면 예,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화요일이 아니고 월요일인데요. 지금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어제 이제 중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너무 늦게 하면은 구문이 될 것 같아가지고 월요일로 좀 굳이 당겼습니다. 예. 그 대신 오늘은 선거 소식 중심으로 정확히 1시간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내일은 방송이 없겠죠. 근데 교수님 이번 선거 결과가 너무 허탈합니다. 허탈한 것을 넘어서 어이가 없기까지 한데, 예, 에, 예상이 너무 빗나갔죠. 예, 일본 쪽에서도 이렇게 크게 이긴다라는 그러한 예측은 많이 예, 없었고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결과였던 것 네, 같습니다. 거의 과반수를 넘을까 말까 네, 그러한 예측이 지배적이었어요. 음, 네, 그래도 어쨌든 실망스러운 결과이긴 하지만 결과를 또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면 또 재밌는 얘기도 많기 때문에 예, 교수님과 함께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1부에서는 금주의 일본 뉴스를 두 개만 좀 간단히 알아보고요. 2부에서는 호사카 교수님과 함께 교수님이 오랜만에 이 만능 PPT를 사용하셔가지고 어제 끝난 중요한 선거를 아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댓글 좀 먼저 한번 볼까요? 댓글 보면 그 역시 항상 그렇지만 오마이티비에는 댓글이 좀 많이 없고 지금 호사카 유지 TV에는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마이티비에는 스카이블루님이 호사카 유지 교수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네, 예, 반갑습니다. 1등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HJ님, 붉은 악마님 이렇게 오늘도 출근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호사카 유지 TV에는요. 호사카 유지 TV 제가 읽어볼까요, 교수님? 아, 네네, 부탁합니다. 예, 제일 먼저 어, 꾸꾸마마님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셨고요. 블루오션님이 호사카 유지 교수님 보려고 알림 설정해놨어요. 오늘도 일본 저격 끝까지 본방 사수할게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의선님은 부산에서 인사를 하셨고요. 예, 레토제이님 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앞으로 틈틈이 제가 댓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면 댓글 보니까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신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많은 댓글로 같이 해주시고요. 그러면 일본 저격을 사랑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5초 후에 1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일부 금주의 일본 뉴스입니다. 제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여러분 그래프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게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 그래프에 작년 초부터 이렇게 아, 아, 먼저요. 이 그래프는 일본 후생성이 발표한 일본 국내 감염자 수,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확진자 수 그래프입니다. 이걸 보면 작년 5월부터 이렇게 있는데요.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봉우리가 있죠. 최근에 5파가 이제 제일 높았다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도쿄도가 최근에 지난 6개월 동안 발표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완전히 엉터리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사이에
확진자 수를 4,065명이나 이 발표 누락시켰다는 건데요. 이걸 이제 하루하루 보면 하루당 22명꼴로 이렇게 적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 정부 측, 그 도쿄도 측의 이제 해명에 따르면 이것은 보건소에서 컴퓨터에 확진자를 입력할 때요. 직원이 마지막 확인 버튼을 이렇게 눌러야지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그걸 제대로 누르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코로나 대응 업무가 너무 많고 그렇게 바빠서 그랬다는 건데 문제는 지난 겨울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는 거죠. 언론에서 이 부분은 잘 그 언급을 안 턴데 그때도 2달 동안 838명분이 누락됐었는데 당시도 똑같이 그 해명이 똑같았습니다. 그 직원의 입력 실수이고 코로나 업무가 너무 바빠서 그랬다라고 해명을 했었죠. 교수님, 그런데 이게 도쿄도만의 일이라고는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전국적으로 그런 일이 다반사이고요. 그리고 뭐 하루에 22명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는 그 10분의 1 정도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진짜. 그리고 또 요새는 뭐 검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사실이 있고 네. 해서 전반적으로 일본이 통계 수치를 상당히 좀 왜곡시키고 있다.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요, 그 일본의 이 확진자 수 보고 체계는 이랬습니다. 검사한 그 의료기관으로부터 팩스로 신고를 받아서 보건소에서 보건소 직원이 이제 입력하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팩스를 쓴다는 게 너무 후진적인 시스템이라고 이제 조롱을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국내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처럼 의료기관이 보건소에다가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직접 컴퓨터에 입력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여전히 보건소가 또 입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이건 이제 아직도 팩스가 또 여전히 쓰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교수님이 이전에 일본은 무언가를 고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참 그것을 바꾸기가 참 어려운 나라라고 하셨는데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뭐 옛날의 것을 그대로 그 지킨다라는 면에서 네. 좋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 그러나 지금 뭐 IT 시대이고 이렇게 세계가 많이 바뀔 때 일본의 스타일은 20세기 스타일이라고 계속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빨리빨리 갈 수 없는 스타일이라서요. 네.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거죠. 그것을 더 고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일본에서는 뭐 코노타로 예. 정도밖에 없어요. 오노다로가 행정개혁상을 맡아가지고 열심히 네, 노력을 하긴 네. 했었죠. 지금은 뭐 천재 선거에서 패배해가지고 예. 상당히 그 지금 그 자민당 안에서 홍보부장이 됐지만 예. 밀렸잖아요. 예. 지위가 밀려가지고 이러한 사람이 계속 나오지 않으면 일본이 바뀌지 않는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코노다로가 개인적으로 좀 성정상 좀 그 급한 성격도 있고, 네. 예,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뭔가를 바꿔보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최근에는 뭐 언론의 보도 자체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어떻게 당선이 이번에는 됐습니까? 그러나 네. 당선됐고요. 네. 뭐 코이즈미 신지로도 당선됐고 네. 이시바 시게르도 당선되기는 했습니다. 네네. 특히 코노타로는 여러 선거구에서 많은 후보자들이 응원 유세해달라 예. 그러한 그 지원 유세 그거 많이 했어요. 전국적인 뭐 국민 여론은 굉장히 인기가 있으니까요. 네, 아무래도 인기가 있는 사람이다. 예. 라는 것을 그 자민당 후보들이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예. 그것으로 코노타로는 상당히 바빴다라고 합니다. 예. 반대로 그 고이즈미 신지로의 인기가 많이 아, 떨어졌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지원 유세하기는 했지만 예.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는 않았다. 그런 식으로 극명하게 예. 좀 그러한 고이즈미 그리고 코노의 미래에 대해서 약간의 네. 변화가
초짐이 있다. 네. 그런 이야기도 좀 나왔어요. 이번 선거 결과를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중요한 자리에 중용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이번에 그 드는데 기시다 내각이 완전 네. 배배를 했었어야 되는데 글쎄요. 네, 이번에 그 이상하게 이겨버려 가지고 이게 예. 좋은지 나쁜지는 좀 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선거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예, 며칠 전에 제가 또 어떤 일본 신문을 보니까 도쿄의 구청에서요. 그 직원 월급 관련 정보를 은행에 보낼 때 아직도 3.5인치 플로피 디스크를 쓴다고 합니다. 네. 예, 이 우리나라의 플로피 디스크가 없어진 게 거의 한 20년은 지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아직도 안전하고 한 번도 고장이 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계속 지금 쓴다고 하는데 예, 좌우간 일본이 이런 나라입니다. 근데 프로피 디스크라고 하면 네. 요새는 이름도 많이 까먹었던 그렇죠. 그런 예, 플로피 거잖아요. 디스크가 뭔가 아마 이런 예, 생각이 젊은 들 사람들은 텐데 모르거든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다음 지금 이제 사진을 올렸는데 바로 지금 나오는 게 플로피 디스크입니다. 제가 언급했던 기사이고요. 예, 플로피 디스크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죠? 바로 이것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요. 그 하루 22명꼴로 어쨌든 누락됐다고 하니까 이걸 이제 대세를 흔들 정도는 아니죠. 이 정도 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게 이 나라의 통계를 이런 식이라면은 도대체 믿을 수가 있나 하는 것입니다. 2달 전만 해도 하루에 2만 5천 명씩 이게 확진자가 발생을 했었는데 요새는 하루 200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 개연성이 있는 어떤 설명이 없고 그 도대체 아무도 원인을 몰라요, 이건. 100분의 1이 된다라는 게 말이 되나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핑계로 삼아 가지고 모든 제한을 다 풀어버리고서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시다 정권에서. 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전 방송에서 중요한 선거가 끝나면 다시 숫자가 막 불어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500원을 건다고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잘못 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뉴스입니다. 지금 이제 사진에 보이는 것은 지난주에 일본 왕의 조카딸이죠. 마코 공주가 결혼했죠. 이제 그때 결혼 기자회견 그 모습인데요. 이 사진이 당연히 오른쪽이 그 고무루케이라는 마코 공주의 배우자이고요. 아니 왼쪽이요. 그리고 오른쪽이 마코 공주입니다. 예. 그래서 이 고무루케이라는 분이 이 사람이 마코 공주하고 결혼을 하면 뉴욕으로 건너가서 변호사로 일해서 마코 공주를 먹여 살릴 것이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요. 근데 이걸 어쩝니까? 이게 그 정작 변호사 시험에 떨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예, 예. 그렇죠. 예, 이분은 이제 보니까 3년 전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로스쿨에 다녔고요. 꽤 이름이 있는 로스쿨인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제 지난 7월에 드디어 뉴욕주 변호사 시험을 봤다고 하는데 그 지원자가 9,227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5,791명, 즉 63%가 합격했는데 거기에 이 고무로 씨의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이 교수님 내년 2월에 재시험을 본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 고무로 씨의 입장이 상당히 난처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일본에서는 특히 일본의 우파 쪽에서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추측 보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먼저 그 아까 사진이 좀 나왔잖아요. 네, 그냥 결혼 신고한 이후에 기자회견 예, 모습인데, 맞습니다. 그 기자회견도 상당히 여러 가지 화제가 됐습니다. 네, 비판도 받았고요. 네, 기자회견 하면서 마코 콘주가 모든 것이 그 코무로 케이 씨가 자신하고 위노해서 했다. 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그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를 한 것도 네, 마코 콘주가 권해서 했다. 막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왔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여러 가지 그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죠. 예, 콘주의 시어머니의 금전 스캔들이 상당히 그
비판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 미국으로 피싱한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모든 원인이 이제 시어머니의 금전 스캔들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네, 예. 그렇죠. 그리고 뭐 콤브로 케이시의 스캔들도 사실상 여러 가지 있다고 합니다. 예, 예. 아무튼 간에 그런 것이 있어서 마코 콘즈가 도와줘서 미국으로 갔다. 막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그 마코 콘즈 그러니까 완실 쪽에서 그런 면에서는 비밀리에 많이 도와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이 고무로 씨가 이 학교 다닐 때 그 뉴욕주 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한 이 학생 논문 콘테스트라는 게 있었는데 네. 작년에는 2등을 하고 네, 올해는 또 1등을 했다는 그렇죠. 겁니다. 우승한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굉장히 잘한 것처럼 이렇게 알려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다수가 이렇게 합격하는 이런 시험에서 떨어질 수가 있는가? 막 이런 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뒷소문이 이렇게 계속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예.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시험의 발표 예. 합격자 발표 이전에 결혼식을 마쳤다라는 그랬죠. 것에 대해서도 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죠. 음, 불합격할 가능성이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발표가 있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자 예. 이런 식으로 합의한 게 아니냐 예. 그런 추측 보도들이 굉장히 지금 많고요. 예. 옆분을 지금 맡고 있는 셈입니다. 그 마코 공주의 생일하고 맞춰서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는데 네, 당초 네. 예상보다는 상당히 좀 당겨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얘기가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혹시 왜 이런 상황에서 뉴욕으로 가서 산다면 예. 뉴욕은 상당히 집값이 비싸고 예, 물가가 비싸죠. 예, 지금 그 법률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코무로 케이치가 예. 그 수입은 그 연에서 예. 연간 6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요. 네네, 현재. 예. 네, 그러나 그 정도이면 상당히 사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합니다. 네, 마코 곤즈가 혹시 맨하탄의 어떤 미술관에 예. 그렇게 취업할 수가 있으면 거기서는 오히려 연간 2억 정도 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받습니까?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마코 곤즈에게 위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 예. 막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어가지고요. 예. 네, 변호사 시험에 또 합격을 하면 또 콤으로 계시로 2억 예. 이상, 예. 2억 원 이상 받을 수가 있다. 변호사 이런 시험에 이야기입니다. 합격을 하면은 연봉이 한 2억 2천 정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여기서 이제 변호사가 못 되면 지금 이제 변호사를 도와주는 역할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6천만 원 정도 받으니까 그렇죠.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네. 게다가 이제 이 마코 공주가 이 스캔들나 뭐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왕실에서 주는 어떤 지원금을 하나도 안 받겠다라고 이렇게 네. 선언을 그렇죠. 해버렸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더 생활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네, 예. 아마도 그 부모가 그러니까 네. 마코 곤즈의 부모가 사실상 개인 돈으로 네. 도와주지 않을까 예. 그러한 예상은 좀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가장 최악의 뉴스는 일본에서 나와 있는 것은 법률사무소에서도 예. 이제 일을 할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있다. 왜 그렇습니까?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예. 그 경우는 일본에 당분간은 머물러야 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네네. 그렇습니까? 그거는 최악의 상황. 예. 인데요. 예. 뭐 일본의 특히 의파 언론 쪽에서는 이유 없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내보내기 때문에 예. 예. 그러나 마코 곤즈는 상당히 인간적인 면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예. 예, 그런 면에서는 뭐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많이 응원하고 싶은 예. 그런 마음이 있죠. 예, 좀 그렇습니다. 왠지 좀 네. 짠한 그 생각도 들고요. 예. 그런데 이제 내년 2월에 다시 시험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거기서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그렇죠. 예. 사실 듭니다. 이번에도요. 예. 합격자
명단에는 없었는데 예.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합격자가 6명 있었어요. 예. 아니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예. 이름을 안 밝힌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부탁해가지고 내 이름은 합격은 했는데 그러니까 합격자 리스트에는 올리지 말아달라. 올리지 예, 예. 말라라는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예. 처음 일본 쪽에서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아, 이야기도 그렇습니까? 있었는데, 예. 네, 그러나 굳이 그렇게 이름으로 밝히지 않는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역시 예. 불합격 아닌가 예.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마지막에는 그러네요. 코무로 케이 씨가 직접 밝혔다고 합니다. 예. 이번에는 합격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예. 그래서 확실하게 합격 아니었다라는 예. 것이 알려진 것입니다. 예. 네. 어쨌든 마코 공주의 이 결혼과 관련된 잡음이 이제 끊이지를 않네요. 예. 저희가 또 내년 2월 한번 재시험 볼 때 그때 한번 다시 또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뭐 그 전에도 계속 이상한 스캔들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이상 금주의 일본 뉴스 간단히 알아봤고요. 15초 후에 2부에서 저희는 다시 뵙겠습니다. 네, 2부 순서인데요. 그 전에 광고 말씀 좀 잠깐 듣겠습니다. 교수님? 네네. 여러분 일본 저격 봐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에 가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이 더 잘 나가길 원하신다면요, 매월 10,000원씩 자발적으로 시청료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입 방법은 010-3270-3828 010-3270-3828 여기에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문자로 후원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담당자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맨 밑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 저격이 더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으시다면 한 달에 10,000원입니다. 10만인 클럽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 일본 저격 방송에 광고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오마이뉴스 tv @gmail.com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화면 왼쪽에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계속 이 방송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렸고요. 예. 2부는 집중 저격 시간입니다. 알려드린 대로 오늘 집중 저격은 어제 있었던 일본 중의원 선거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나였던 것 같습니다. 당초 이번 선거에는 야당이 대거 이 단일화에 성공을 해서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결과는 어쨌든 거의 달라진 게 없고요. 오히려 좀 저는 악화된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왜 제가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잠깐만요. 예, 정치를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해도 다 찍어주는데 도대체 이런 식이면은 누가 이 국민을 섬기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열심히 해야 할 그런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그래도 세부로 들어가면 예,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런 재밌는 얘기들이 있으니까요.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네. 먼저 첫 번째 화면 좀 손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결과를 좀 보시고요. 여당 그러니까 자민당하고 공명당 합해서 293 의석을 그 사람들이 얻었고요. 네. 반대로 야당 전체로서는 172 의석이었습니다. 네. 네, 이것은 선거 이전에는요. 여당 쪽에서는 305 의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305석이요. 305 의석이요. 예, 예. 그러니까 여당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예. 그러나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라고 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요. 야당의 중심에 있는 입헌민주당이
110의석이 있었는데 예. 그게 96의석으로 줄어들었고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어요. 예. 그리고 입헌민주당하고 후보 단일화를 열심히 한 그 일본 공산당, 네. 일본 공산당도 12의석이었는데 10의석으로 예. 또 줄어들었어요. 아니 모든 그 언론에서 다 늘어난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예.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뭐 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후보 단일화의 효과가 네. 오히려 역효과가 음. 되었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예. 그리고 또 큰 변화는 일본 유신회 이것은 야당의 그 보수 정당이죠. 그렇습니다. 일본 유신회는 30의석을 토했습니다. 네, 41의석이 돼가지고 네. 굉장히 그 세력을 이제 늘렸습니다. 네. 한국에서 많이 또 보고 있었던 그 레이와 신생금이 예. 야마모토 타로의 레이와 신생금이는 1의석이었는데 3의석으로 늘리기도 했고요. 그나마 레이와 신성구미가 두 석이 늘어났네요. 네네네. 예. 이 정도가 그 아주 크게 볼 때 이야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대단히 중요한 내용은 그 다음인데요. 이게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일단 과반수는 233의석이었습니다. 네. 네, 이것을 넘을까 말까 여당 쪽에서 특히 자민당에서 과반수에 못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보도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랬었죠. 예, 그 완전히 그러한 예상이 빗나갔고, 근데 결과적으로 293석까지 나왔어요. 예. 자민당만. 그리고 자민당하고 합해서 예. 공명당하고 합해서 예. 290석을 합해서. 넘었는데, 예. 자민당만으로는 여기 그 261이라는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261석이군요. 예, 바로 261의석을 자민당이 얻었습니다. 예. 네, 그러나 이것은 여기서 표시하고 있는 것은 자민당의 의석이 아니라 이거는 그 절대 안전 다수라는 숫자입니다. 이번에 절대 안전 다수라는 의석을 예. 자민당이 단독으로 얻어버렸다라는 것이고요. 절대 안전 다수라는 게 뭐냐고 하면 중의원회는요 17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그 위원회의 모든 그 위원장을 장악하고 예 그리고 위원회의 그 위원들도 모두 네. 과반수를 예. 자민당이 확보할 수 있다. 그러한 면에서 자민당이 내놓은 정책적인 그 법안 예. 그에 모두 통과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절대 안정 다수입니다. 그럼 지난번에 우리나라 총선거 할 때도요. 네네.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둬가지고 네네.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다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의석이 됐지 네네. 않습니까? 그거 그거랑 비슷합니다. 비교한 거네요. 예. 그죠? 예. 사실 그 앞에서도 그 자민당이 276의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비슷한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번에도 그럼 자민당이 절대우위 네. 라는 것이 이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민당이 이번에 아주 그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했었는데 네. 오히려 압승을 해버렸습니다. 예, 사실 그 이유는 예. 후보 단일화가 일본 공산당이 너무 그 예. 앞에 나섰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라는 게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한 관측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요, 그 일본의 그 무단파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50% 가까이가 무단파층인데요. 그렇게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출구 조사를 그 어제 했더니 무단파층이 투표한 정당 중에서는 입헌민주당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게 23.6%. 예. 그 다음에 21.2%가 자민당이었어요. 네. 그리고 18.9%가 일본 유신회였습니다. 예.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입헌민주당이 약진할 것으로 많이 기대를 좀 했거든요. 예. 네, 그러나 이것도 빗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무단파층이 솔직하게 질의조사에서 대답을 했는지도 네. 물론 그 의문이고요. 네. 기타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어려웠죠. 음. 빗나갔어요. 사실 다음 보시는 그 화면은 요미우리 신문은 보수적이니까요. 그렇죠. 자민당에 오히려 좋은 뉴스를 많이 내보내는 신문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요미우리 신문이 이렇게 10월 28일에 보도를 했습니다. 예. 자민당의 단독 과반수 유지는 미묘하다. 예. 입헌민주당은 의석을 증가시킬 것이고 예. 일본 유실에는 그 기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어요. 이게 10월 28일자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투표하기 3일 전에 3일 전이에요. 나온 여론조사 결과네요. 네. 나름대로의 이것은 그 요미우리 신문 안에서의 예. 조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완전 빗나갔죠. 그렇죠. 네. 근데 빗나간 예측들이 꽤 많았고요. 다음으로 보시면 그런데 이르단 과반수 이상 크게 웃돌 전망이다라고 전망한 신문사가 오히려 아사히신문이었어요. 아, 그러네요. 아사히신문이 진보 신문의 대표적인 게 이제 아사히 신문인데 아사히 신문도 네.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자민당이 크게 선전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었네요. 네네. 예. 이것은 그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기사를 내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진보층에서 요르심히 더 득표장에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속뜻이 있었나요? 네, 그러한 시선이 좀 있거든요. 예. 예. 요미우리는 반대입니다. 예. 좀 자민당의 위기다. 아하.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보수층에서 음흠. 열심히 득표장에 가니까 예. 이러한 효과를 노린 예. 그러한 기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이겼네요. 예, 영심이 이겼어요. 예. 네네. 상케신문은 과반수를 유지할 것 같다. 예. 그 정도의 기사였고요. 지지톤씨는 과반수를 자민당의 목표로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과반수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일본 케이사이 신문은 유지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과반수를 유지할 수 있는지 예. 그 건방이 요야가 아주 격한 그러한 싸움을 하고 있다. 이러한 그 보도였고 역시 어렵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네, 네. 예, 객관적인 그런 전망이죠. 전반적으로 그런 것이었는데요. 또 하나 역시 보수층이 이번에 이겼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음 화면을 보시면 투표율이 네. 55.93%, 약 56%였는데 예. 이거는 굉장히 낮은 숫자였어요. 그렇습니까? 1945년 이후 세 번째로 낮은 투표율이었습니다. 그 정도인가요? 예. 예. 그렇게 투표율이 낮을 때는 일본에서는 보수층이 산다 이기문이다. 예, 그렇겠죠. 현재까지 예.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투표율이 낮으면은 지금 현 집권층에 유리하다, 뭐 이런 게 있죠. 특히 또 일본의 그 18세 이상이 이제 그 선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18세 이상 그 20세까지의 유권자들에게 여론조사를 했더니 예. 득표자에 진짜 가겠다고 대답한 사람은 30% 정도밖에 30%요? 없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렇게 대답한 사람들 중에서도 더 안 가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18세에서 20세 사이의 유권자는 정말 그 득표장에 안 갔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그 이유로서는요 이런 게 많았어요. 아직은 존재를 잘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투표할 자격은 있지만 네. 진짜 그게 자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자각이 없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너무 소극적이군요. 예. 예. 한국하고 좀 다르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예. 한국에서는 젊은 나이로부터 음. 정치적인 예. 생각이 뚜렷한 젊은이들이 음. 꽤 많은데요. 예. 일본은 그 우유부단이라고 할까 그런 젊은 사람들이 예. 많고 진짜 무관심하다 정치에 예. 그런 것들이 이번에 그 교류가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그런 것 같습니다. 줬다라고 할 수가 예. 있습니다. 예. 요즘 일본 젊은이들을 이렇게 보면 자기 결정력 뭐 이런 게 부족하다. 그러니까 네. 자기가 뭘 이렇게 하려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뭔가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그런 사고가 없고 다 남들한테 의지한다는 그런 얘기가 좀 많은데요. 네. 사실 여당 지금 집권층에 실망을 했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다른 야당을 찍어야 되는 게 우리 상식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냥 투표를 포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정치가 변하질 않죠. 네. 예.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라고 예.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 자민당 내에서는 상당히 난리가 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예. 예. 자, 다음 화면을 보시죠. 예. 먼저 그 사실상 키시다 정권의 실세라고 할 수가 있는 아마리 자민당 간사장이 소선거구에서는 낙선한 곳입니다. 예, 그 간사장이라는 사람은요 보통 자기 선거구를 많이 챙기지 않고 네. 다른 후보들의 그 응원 연설로 많이 밖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총 지휘관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것을 못했어요 이 사람이. 음. 왜냐하면 자민당 내의 조사로 아. 자신이 너무 열세다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계속 자신의 선거구가 가나가와에 있어요. 예. 그 가나가와 현에 쭉 자신의 선거구에서 자신을 위한 유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코가 석자였네요. 네, 네. 예. 그리고요 자민당의 현 간사장이 낙선한 게 처음입니다. 아, 현직 간사장이. 예, 현직 간사장이 예. 이게 역사적으로 없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주 큰 사건이 돼버렸습니다. 굉장히 머쓱하게 됐네요. 예, 예. 그러나 그 일본에서는 그 비례대표의 또 이름을 올릴 수가 있어요. 아, 이 제도도 참 특이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한국에서는 그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비례에서 부활한다라는 예, 이야기인데 예, 예, 일단 비례로 부활을 하기는 했어요. 예.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의원직은 유지하게끔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원로들을 위한 그러한 잔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그렇죠. 네, 그러나 이번에 아마리가 소선거구에서 낙선됐다라는 게 아직 크게 보도되었기 때문에 예. 이제 그 간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예. 그러한 사임 의사를 시사를 했습니다. 예. 막 키시다 총리에게 다 맡기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키시다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예. 아직은 좀 봐야 하는데요. 예. 뭐 2, 3일 내에 결론이 날 것이고 또 자민당으로서는 역시 금전 스캔들 때문에 이번에 낙선했고요. 아.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몇 년 네. 전에 이게 돈을 받은 것 때문에 네네,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됐었던 예, 거죠. 직접 돈도 받았고 네. 그리고 피소가 또 돈을 받았고요. 예. 이 이야기가 아주 크게 다시 한번 나온 거죠. 네, 그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또 공명당하고의 말하자면 후보 단일화잖아요. 예. 그 자민당에서는 예. 그게 이 사람의 선거구에서는 실패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유는 이 사람이 공명당을 싫어해요. 아, 그건 왜 그렇습니까? 공명당하고 연립을 하는 거 예. 계속 반대해온 사람이고 이유는 역시 상당히 극우이기 때문에 예. 공명당이 이 완전한 극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명당이 아닌 당하고 연립을 하겠다. 예. 그러한 의견을 쭉 이야기를 해왔고 이번에도 공명당에 대한 좀 쓴소리를 한 게 많이 포착됩니다. 예. 그래서 공명당이 마지막에는 응원하겠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거는 그 3자에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 1자에서는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2자에서도 하지 않겠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3자에서 막 그것은 공면당 안에서 해외에서 3자에서 일단 응원하겠다. 예.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응원 활동을 안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공명당의 그러한 함께 움직이는 그러한 세력이 없으면 자민당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이번에도 예. 보여준 것입니다. 공명당이 좀 뭐라고 할까, 저 종교 관련 종교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예, 사실 거기에 못 제가요. 예, 그리고 또 뭐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네네. 가치를 이제 존중하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당하고는 연립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이 사람의 그러니까요. 뜻이라는 예, 거였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이 알려져 가지고요. 네. 사실 자민당하고 공명당은 후보 단일화를 쭉 해온 거죠. 예. 네네. 그게 이번에 깨진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상당한 오만한 태도가 또 화근이 되었다. 그렇게 두 가지 큰 예. 요인이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자 그러면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사람이 간사장에서 이제 물러난다면 물러나면 이제 누가 간사장이 누가 될까? 나올까? 예. 바로 이 사람이죠. 다카이치가 간사장이 될 가능성이 다시 부상했습니다. 예, 반가운 얼굴이 또 나왔는데요. 예. 어마어마한 극우. 어마어마한 크고예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아베 전 총리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잘됐다라는 예. 입장입니다. 예. 왜냐하면 아베 전 총리가 먼저 자민당 간사장으로 추종한 사람은 다카이치였습니다. 예. 그것을 아베 전 총리를 제외한 아소 아마리 네. 2A죠. 예. 2A 라인에서 예. 아마리가 자신이 되겠다. 음. 왜냐하면 기시다 존재를 만들 때 네. 그 선거 대책 위원장을 아마리가 했기 때문에 예. 그런 좀 힘이 있었죠. 당시. 음. 그러나 아베 전 총리는 소외된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아베 진영에서 많이 약진을 이렇게 했으면 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죠. 총재 선거 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가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었다는 그런 그렇죠. 보도가 있었죠. 네. 네, 이 다카이치가 되는지는 물론 조금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네. 다른 사람의 이름도 조금 올라오고 있기는 합니다. 다카이치는 그런데 지금 정조 회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래도 일단 예. 지금까지는 백대 내각이었고 예. 이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네. 101대 내각이 됩니다. 그러면 정권이 다시 시작되는 예,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얼마든지 인사를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이 아베만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베가 더 좋아하는 뉴스들이 예. 많이 들어오고 있죠. 자, 다음으로 보시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 개헌선을 다시 넘기는 했습니다. 예. 그거는 특히 일본 유신회가 약진했기 때문이죠. 자민당이 262의석이고요. 또 공명당이 32의석. 네. 이게 가로가 있는 이유는 예. 공명당 중에서는 그 개헌에 반대할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가 개헌에 찬성한다 하더라도 예. 상당히 조건으로 붙이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가로를 좀 네, 그렇군요. 그렇게 했고요. 예. 그러나 일본 유신회는 개헌이라는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일본 군대를 부활시키겠다라는 부분에서는 자민당하고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국민민주당도 옛날에 민주당에 보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국민민주당으로 갔기 때문에 예. 이 여러 한 명 중에서도 이제 개헌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일단 전체를 합하면요, 345의석이 돼가지고 개헌 라인인 그 465의석의 3분의 2, 그 310의석인데 그것을 완전히 넘어버립니다. 훨씬 넘어버리는데요. 예. 여기서 그러니까 공명당을 빼도 예. 310을 넘어버려요. 그러게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앞에 그 상황 그러니까 송호촌의 상황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거는 일본 유신회가 12일 의석이었는데 예. 40일 의석이 되었기 때문이죠. 네,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후보 단일화로 그러니까 야단들의 후보 단일화의 효과는 일본 유신회로 가버린 거죠. 예. 네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가장 크게 득을 본 게 일본 유신회인데 과연 이 아베 측에서 개헌 드라이브를 건다면 이 일본 유신회에서 적극 이렇게 찬동을 할까요? 아, 아무튼 간에 그럴 경우에는 일본 유신회가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 찬성하는 대신 네. 이런 것을 해달라. 예. 그러한 전체는 다 그런 기브앤테이크이기 때문에 네. 그런 조건을 내세우면서도 이 사람들은 정책적으로 크게 다르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민당하고 다른 부분은 그 경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다르죠. 그리고 또 가격한 부분도 있고 해서 과격한 부분이요. 가격하다고 해도요. 예. 극우적으로 가격하다라기보다 뭐 국민들을 좀 화끈하게 도와주자 예. 그런 면에서 좀 가격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극우라고 해도요. 정책적으로 들어가면 진보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러나 개헌이라는 부분에서는 자민당하고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시다 정권 안에서 개헌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키시다가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은 네. 자신의 임기 안에서 개헌하겠다. 그거는 아베가 계속 그것을 조건으로 예. 키시다를 사실상 마지막에는 지원했기 때문이죠. 네, 그러나 키시다 정권이 어떻게 되는지는 또 내년에 7월에 자미연 선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 다음을 보시면 그 야단 쪽의 후보 단일화로 자민당의 또 거물이 몇 사람 낙선하기는 했습니다. 예.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도쿄 파르그 이시하라 노부테르라는 그 이시하라 전 도쿄지사의 아들이 여러 번 정도 쭉 선거구에서 당선되었는데 이번에 후보 단일화 야당에 밀려서 낙선했습니다. 왼쪽 사진에 나오는 남자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요시다 하루미라는 입법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동영상으로 이렇게 소개를 드렸었는데 네네. 일본의 이제 유세 현장을 소개해 드렸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처음에 등장했던 여성 후보인데 이번에 당선이 되어서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네네. 예. 맞아요. 이 선거구가 야단 쪽의 후보 단일화에 상당히 그 모범적인 예. 지역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5개 당이 다 후보 단일화에 합의를 해가지고요. 네. 그 레이와 신생금이 야마모토 타로의 레이와 신생금이도 후보 단일화에 여기서 합의를 했고, 예. 그러니까 또 공산당의 표가 3만 표 정도 있다고 해요. 그게 다 요시다 하루미 쪽으로 예. 갔기 때문에요. 이시하라 후보는 비례대표에서도 낙선됐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비례대표의 순위가 예. 낮았다고 할 수가 있죠. 아, 그런가요? 네. 아무튼간에 그런 면에서 그 이시하라 왕국이 무너졌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보시면요. 자, 야마모토 타로가 지금도 이야기했지만 그 도쿄 파르그에서 자신이 나가겠다고 했지만 마지막은 양보해가지고 후보 단일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여서 이 사람은 비례대표로 나갔어요. 예. 네, 비례대표로 당선됐습니다.
아, 당선이 됐군요. 당선됐어요. 네. 2년 전도 국회의원직을 갖지 못했는데요. 예, 여러분 이분도 지난주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유세 동영상에 나오는 그런 분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또 오른쪽에는 그 요시다 하루미가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좋은 그 사진인데요. 음. 사실 그 야마모토 타로는 이번에도 혹시 안 된다면 그 정치가를 은퇴할 그러한 의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런 얘기도 네네 했었나요? 그런 이야기가 좀 예.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음. 이게 잘 먹히지 않고 예. 2년 전에 그 떨어진 이후는요 국회로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예. 국회로 들어가도 그 있을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어떤 방을 빌릴 때도 굉장히 예. 어려웠고 그래서 국회에 들어가면 항상 지하에 있는 아주 어두운 방에서 그렇습니까?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예. 그러한 2년간을 지내면서 그리고 뜻이 잘 뜻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정치가의 길을 가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었나 상당히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나 이번에 부활했기 때문에요. 야마모토 타로 선풍이 다시 닥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단 쪽에서도 그것을 상당히 또 경계하고 있어요. 예. 아무리 세속이라고 해도 레이와 신생금이는 굉장한 그 파괴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세석이 된 거죠? 이번엔 세속이에요. 예. 국회에서 그렇습니다. 그 여당 자민당을 추궁하는 추궁하는. 예. 그 국회 모습이 그렇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이기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 지금 머리가 아픈 사람 중 한 그럴 수 사람입니다. 있겠네요. 예. 그리고 이번에요 야마모토 타로가 후보 단일화로 네. 사실상 굉장히 많은 후보를 레이와 신생금위에서 낼 생각이 있었어요. 예. 그것을 모두 그러니까 포기를 했어요. 아, 큰 결단을 한 거네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 거 하지 않고 그 후보 단일화 하지 않았으면 예. 오히려 레이와 신생금위는 그 의석수를 늘렸을 가능성도 충분히 글쎄요. 있습니다. 예, 지역구에서는 안 되더라도 비례에서 네. 많이 네. 표를 많이 얻으면 네, 예, 네. 많이 저기 지역 그 비례대표를 많이 당선시킬 네, 수 그런 있으니까. 것이니까. 그리고 입헌민주당하고 일본 공산당보다는 예. 그 레이와 신생금위를 더 지지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좀 야당 쪽의 후보 단일화가 역효과라는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이분이 달변이고 좀 네네.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하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우호적이고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제 앞으로 국회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네. 사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난번 동영상에서 마지막에 나왔던 이케우치 사오리라는 이제 일본 공산당 후보가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도쿄 12구에서 이번에 네. 아쉽게도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네요. 비례대표에서도 안 예. 됐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좀 예. 당선되어야 한일 관계가 좋아지는데 예, 예. 그러게 말입니다. 자, 다음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역시 역효과의 또 하나의 사례인데요. 예, 상당한 친풍경이 있었습니다. 예, 자민당의 총 간사장 야마자키 타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2012년에 정계를 은퇴한 사람인데 그러나 지금도 자민당에 영향력이 있는 거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야마자키 타크 자민당총 간사장이 네. 입헌민주당의 후보를 의원 연설을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상세한 부분은 네, 잘 모르겠지만 스지모토 키요미 입헌민주당 부대표를 네. 이 사람이 의원 연설을 했어요. 이 스지모토 이분도 국회에서 아주 이 사이다 발언을 많이 하는 그런 그러니까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그 여자 야마모토 타로라고 생각하시면 예, 돼요. 예, 예, 굉장히 그 야단 쪽의 대표 선수라고 할 수가 있는 네, 사람인데
야마자키 청 간사장하고는 개인적으로 좀 친하다라는 예.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마자키 자민단청 간사장은 그 소선거구에서는 스지모토 부대표를 찍어달라. 네. 그렇게 하면서 비례대표에는 자민당을 찍어달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러한 퍼포먼스에 자민당 안에서 비판이 많이 쇄도되었죠. 이게 자민당에 폐해를 끼치는 것을 왜 하냐? 예. 상당히 좀 화가 난 자민당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입헌민주당에서도 위야하게 여겨가지고 이것으로 또 스지모토 씨가 낙선되어 버렸어요. 이 야마자키라는 사람이 뭐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예, 예. 결과적으로는 자민당한테는 굉장히 좋아졌겠습니다. 굉장히 그러- 기뻐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민당의 자객으로 나간 거 아니냐라든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상한 현장이었어요. 이것은요. 예. 실제로. 근데 스지모토 씨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좋아했거든요. 예. 네, 그러나 역효가 아. 였어요. 막 이러한 부분들이 예. 좀 큰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이분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또 비례에서도 떨어졌어요. 스지모토 씨가. 그랬습니까? 예, 그러니까 부활이 안 됐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네. 정말 그러네요. 예. 네. 예. 예, 계속 하시죠. 네네. 자, 공명당은요, 안전적 순위를 해가지고 3의석을 늘려가지고 32의석이 되었습니다. 공명당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좀 앞으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일본 유신회가 대약진했죠. 41의석. 이것은요. 오사카의 선거구를 완전히 휩쓸었어요. 네, 이것을 요시무라 효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이 요시무라 지사는 우리 일본 저교에도 자주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 네, 사실 오사카에서는 지금 엄청난 인기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요시무라 지사가 이번에 응원 유세를 많이 했어요. 예. 일본 유신회에 자신이 또 거기에 몸담고 있는 전당이기 때문에요. 일본에서는 그런 게 가능하나 봐요. 지사가 일본 유신회에 소속 어떤 예. 전당의 소속이라고 해도 예. 유세할 수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게 있는 것 같아요. 총리도 이렇게 막 지역구에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요. 지원 유세를 하니까요. 하니까. 예. 네, 가는 데마다 요son 팬들이 엄청나게 몰렸어요. 뭐 그러니까 제 기준에는 별로 그렇게 예, 옛날에 그러니까 예. 배현준 씨가 그런 식으로 일본에 가면 엄청난 네. 환영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예. 그거 TV에서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선들의 표가 이번에 일본 유신회를 이렇게 약진시켰다라고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여성들은 이런 얼굴을 좋아하는군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정책에 대한 예. 하나의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요. 거품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요시무라 인기는 어느 정도 가르지 또 우리는 봐야 되고 또 일본 사람들의 그러한 외모 지산주의라는 것이 다시 이런 것으로 통해서 아니, 우리가 이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코로나 한창일 때 무슨 코로나를 가글을 하면 코로나가 없어진다고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해가지고 네. 무리를 빚은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인기가 좀 떨어졌죠. 네, 그러나 그 이후에 오사카에서 코로나 대책에 진짜 열심히 했어요. 예. 그런 면에서 또 다시 지지율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예. 네,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지지를 하고 있는 여성 팬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호사카 TV 알 거리에서님이 관동 느낌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관서 쪽하고 관동하고 이 남자들 얼굴을 보는 이게 다른가 봅니다. 기준이. 네네. 예.
그리고 이 사진에 나오는 그 오른쪽 사람은 마츠이라고 해서요. 일본 유신의 대표인데요. 네. 이 대표는 앞으로 대표직을 그냥 사임한다고 합니다. 예. 그럴 경우는 누가 대표가 되는지 요시무라도 그중 후보중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 유신회가 한동안은 예. 그 선풍기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보시죠. 뭐 야당 후보 단일화가 역효과가 되었다. 예. 결과는 그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요. 에다노 입법민주당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렇겠죠. 네, 근데 어쩔 수 이제 없죠. 처음에는 단일화를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야당이 약진할 것이다 이렇게 네. 했었는데 결과가 거꾸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곤혹스럽겠습니다. 예,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지만 입법민주당도 바뀌어야 되고요. 네. 에다노 대표는 옛날의 사람이에요. 음. 항상 같은 얼굴. 예. 그리고 실패한 민주당의 옛날에 예. 3년 3개월에 실패한 민주당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예. 이 사람의 얼굴을 좀 갈아야 되고요. 저 하기는 뭐 저도 이분 딱 얼굴 보면 예전에 동일본 대지진 때 네. 그때 관방장관 일을 그렇-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네. 매일 나와가지고서는 며칠 동안 네.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설명하는 그 네, 모습이 네. 떠오르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이 민주당 대표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좀 세대 오래되긴- 교체해야 돼요. 오래되긴 했네요. 예. 일본 공산당도 시위원장 20명 이상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야말로 예. 상대 독재에 가깝잖아요. 그런 거 다 바꿔야 돼요. 예. 사실상 그렇지 않으면 일본 국민들은 역시 야당도 신뢰할 수 없다.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야당 쪽 인물들은 참 그 대표들 얼굴이 안 바뀌네요. 네, 그러니까요. 예. 네. 야당에서도 이 요시무라 지사 같은 사람이 좀 나와야 필요하지 않을까 싶으네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예. 여러분 좀 그 오늘 그 교수님과 함께 오랜만에 교수님이 만능 PPT를 꺼내셔가지고 일본 중요 선거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좀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다음에 또 그 오마이TV 일정이 있어서 길게 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희는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도 수고하셨고요. 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수님도 한 말씀 하셔야죠. 아, 예. 호사카 유지 TV에서도 예. 좋아요, 알림 설정, 예. 그리고 구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